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평생을 반찬 가게에서 김치 담그고 장조림을 조리고 손끝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골목길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한 건 다 가족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정작 돌아온 건 고마움도 존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늘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만 퍼부었습니다. 여편 내가 반찬 몇 개 팔아봤자 그게 무슨 돈이냐? 내가 여자냐? 그냥 반찬 파리꾼이지? 여자 주제에 사업한다고 설치는 꼴 좀 봐라. 암컷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 모르냐? 우리 집은 내 희생 없으면 진작에 망했어. 알긴 하냐? 처음엔 그래도 여자 구실은 했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 거지년이지. 여러분, 이게 과연 부부의 대화입니까? 사랑한다 맹세했던 남자가 평생 옆에서 고생한 아내에게 내뱉은 말이 저런 막말뿐이었다니. 가게 안은 늘 반찬 냄새로 가득했지만 정작 아내의 가슴속은 눈물 냄새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음 대신 한숨으로, 기쁨 대신 서러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가 반찬 가게에서 손가락이 붙으도록 일하는 동안 너 술집에서 주둥이만 눌렀지. 똥보다 못한 인간이 누군지 보여줄까? 똥은 거름이라도 되지. 넌 독만 된다. 내 손으로 담근 김치랑 반찬 먹고 평생 배 채운 인간이 이제 와서 그게 돈이 안 된다 해?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 같은 건 인간 말종 쓰레기다. 그래. 이제는 끝내자. 내 이름으로, 내 인생으로 다시 살아보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과연 우리 이정희 아내분께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깨비 사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저는 또다시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깊게 팬 굳은 살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40년째 이 손으로 반찬을 담그고 장사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모욕뿐이었거든요. 여편 내가 반찬 몇 개 팔아봤자 그게 무슨 돈이냐? 다 내가 벌어다 먹여 살린 거야. 오늘도 집에서 들려오는 남편 오태식의 목소리가 귀를 따갑게 했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권위주의 덩어리인 이 남자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장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 주제에 사업한다고 설치는 꼴 좀 봐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무시받아야 하나요? 저도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어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찬통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반찬 가게를 차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왔는데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깎아내리기만 하니까요. 너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 제일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태식이가 없으면 제가 못 살까요? 오히려 반대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없었다면 이 집안이 어떻게 굴러갔을까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왔죠. 쓸쓸한 웃음이었지만요. 가게 한쪽 구석에는 제가 몰래 모아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 가계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해둔 것들까지. 언젠가는 써야 할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내 반찬 냄새 때문에 집안이 초라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참고 살았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는 이 남자를 왜 이토록 오래 참아왔을까요? 반찬을 진열하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6세,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순 없다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도 태식이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소파에 털썩 앉더니 또 시작이었어요. 이제 가게 접고 내 연금으로 살자. 내가 버는 돈 쥐꼬리만 해.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가슴속에서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신호였죠. 40년을 참아왔지만 이젠 정말 한계였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도 저는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어요. 태식이는 남자는 밖에서 벌어오는 게 일이라며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공장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 보러 가고 하루 종일 반찬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그런데도 태식이 입에서 나오는 건 핀잔과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뿐이지요. 처음엔 그래도 여자 구실은 했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 거지년이지. 주름살 자글자글한 얼굴 보니까 같이 다니기도 싫다. 내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에 여편 내 손 같지도 않아. 흉하다, 흉해. 머리는 늘 부스스하고 어디 시장 바닥 아줌마 꼴이지. 내가 공무원 월급 받아오니까 굶어 죽지 않고 산 거지. 내 덕 본 적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제가 기록해둔 가계부를 보면 태식이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안 됐어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집 관리비, 모자란 부분은 전부 제 반찬 가게 수입으로 메웠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장이라며 큰 소리치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술 먹고 온 태식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친구들 앞에서 내 가게 얘기만 나오면 창피해서 죽겠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제가 땀 흘려번 돈으로 술값까지 대주면서 무슨 창피한 소리인가요?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리려고 제 노력을 무시하는 거였죠. 내가 무슨 돈 관리를 알아? 돈만 있으면 다 날려버릴 여자지. 이건 정말 어이없는 소리였어요. 40년 동안 집안 살림을 제가 다 꾸려왔는데 돈 관리를 모른다니요. 오히려 태식이가 술값으로 날린 돈이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게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모,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제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또 지옥이었습니다. 태식이는 술에 취해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집안일도 대충 하고 벌어온 돈도 쥐꼬리만 한 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무슨 돈 관리를 알아? 돈만 있으면 다 날려버릴 여자지. 벌어온 돈도 쥐꼬리만 한 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빌라 보증금도 내가 관리 안 했으면 다 날렸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반찬 가게 일하랴, 집안일 하랴, 하루가 몇십 시간이어도 모자란데 대충 한다니요. 그럼 태식이는 뭘 했나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주말엔 친구들과 술 먹기 바쁜 사람이 무슨 소리인가요? 어느 날 밤, 저는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숫자들을 보니 확실해졌거든요. 제 수입이 없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파탄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태식이는 자기 체면만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마누라가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잘 따라와 준다며 점잖은 척하지만 집에서는 저를 하녀 취급했거든요. 체면 거리지만 내 체면 챙기느라 내 인생 다 구겨졌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때는 삼켰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조금 더 견뎌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 바쁠 때도 태식이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다라며 피해 다녔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반찬 맛으로 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거든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막말을 폭언을 퍼붓습니다. 여자 주제에 사업한다고 설치는 꼴 좀 봐라. 웃기지도 않네. 너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내가 너 없으면 더 편하다. 내 반찬 냄새 때문에 집안까지 초라해 보인다. 체면 망치는 건 내 가게야. 내가 공무원 월급 받아오니까 굶어 죽지 않고 산 거지. 내 덕 본 적 없어. 태식이가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금만으로 살자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태식이 연금은 한 달에 겨우 150만 원 정도인데 그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내 집. 처음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온 거죠. 태식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거든요. 뭐? 내가 벌어서 지켜온 집이라고? 누가 이 집 사는데 보증금 낸 줄 아냐? 그 보증금도 내 돈 보태서 마련한 거잖아. 내가 없었으면 이 집도 진작 나갔을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태식이는 당황한 듯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여편 내가 감히 목소리를 높여? 버릇없이 굴지 마라! 버릇없다고요? 40년 동안 참고 살아준 내가 버릇없다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평생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놓고 제가 한 번 맞서니까 버릇없다는 소리를 하다니요. 가게에서 장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태식이 연금보다 2배나 많다고요. 그런데도 태식이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진짜 돈이야? 가게 임대료, 재료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런 계산도 다 해봤어요. 순수익이 200만 원은 넘어요. 당신 연금하고 합치면 350만 원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숫자로 보여주니까 태식이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듯 딴소리를 했어요. 그래도 여자가 밖에서 장사하는 건 보기 안 좋아.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웃들은 오히려 대단하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런데요? 정말 그랬어요. 동네 분들은 제 가게를 지나가면서 정희 씨, 정말 부지런하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존경스럽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창피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건 빈말이야. 속으로는 다 우습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태식이는 끝까지 제 노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내가 우습다고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퇴직하고 집에서 TV만 보고 술만 먹는 게 대단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평생 가족 위해 일한 게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한 거야? 가족 위해서요? 언제 가족 위해서 일했어요? 당신은 당신만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치열한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서로의 불만이 터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태식이는 제가 계속 맞서니까 점점 화가 났나 봅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주병을 탁자에 3개 내리쳤어요.
여편네 주제에 감히 이혼 소리를 해? 내가 어디 감히 나를 버려? 너 어디 남자 하나 봐뒀냐? 서방 하나 봐뒀냐고? 이혼 소리는 제가 한 적이 없는데 태식이가 먼저 꺼낸 거였어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나 보죠. 제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누가 이혼 소리 했어요? 당신이 먼저 그 말 꺼냈잖아요. 말대꾸하지 마. 40년 동안 내가 누구 덕에 살아왔는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누구 덕에 살아왔다고요? 오히려 반대죠. 제가 누구 덕에 이렇게 살아왔는지 묻고 싶었어요. 당신이 밥 차려본 적 있어? 내가 없었으면 밥상 위에 반찬 하나도 못 올렸을 거잖아요. 드디어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태식이는 평생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어요. 계란 후라이조차 못해서 제가 아플 때도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이었는걸요. 뭐? 내가 밥 차려주는 게 대단한 일인 줄 아냐? 그게 아내 도리 아냐? 도리라고요? 그럼 남편 도리는 뭐예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남편 도리 아닌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어요. 40년 동안 도리만 강요당하며 살았는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식이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더 심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나 덕에 밥 먹고 산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넌 거지나 다름없었어. 나 덕에 밥 먹고 살았다고요? 이때 정말 화가 폭발했습니다. 제 눈이 붉게 충혈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날 사람으로 대했으면 내가 이 꼴로 살진 않았어. 똥은 걸음이라도 되지. 넌 독만 되는 인간이야. 이 말을 할 때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태식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봅니다. 뭐라고? 독이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독이라고 해? 맞아요. 독이에요. 평생 가족들한테 독만 퍼뜨렸잖아요. 아이들도 당신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이 커서 독립한 후로는 명절에도 잘 안 왔거든요. 태식이가 술 먹고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였죠. 당신이란 남자, 평생 남편이란 이름으로 편하게 살았지만 사실은 집안의 가장 큰 짐이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태식이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수십 년 참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사람 대접 못 해주니 내가 너는 아내 대접 안 해준다. 이 집 지옥 만든 건 바로 너야. 태식이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들은 거였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살 수 없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태식이는 제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진짜로 결심을 굳혔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나를 떠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반찬 가게 구석진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뭐야? 그게 뭔데? 이혼할 때 필요한 모든 증거들이에요. 봉투를 열어서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들, 가게 수입 내역, 가계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태식이가 저한테 했던 막말들을 녹음한 파일들이었어요. 내가 무슨 돈 관리를 알아? 돈만 있으면 다 날려버릴 여자지.
핸드폰에서 태식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식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부터 녹음을 했어? 한 3년 전부터요. 당신이 술 먹고 하는 말들이 너무 심해서 언젠가는 써야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들려줬습니다. 여자 주제에 사업한다고 설치는 꼴 좀 봐라. 집안일도 대충 하고 벌어온 돈도 쥐꼬리만 한 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태식이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증거가 다 남아있으니까요.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증인들도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태식이가 저한테 소리치는 모습을 이웃들이 여러 번 봤거든요. 필요하면 증언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이혼 못한다. 절대 이혼 안 해줘. 태식이가 갑자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혼자 남겨질 게 두려웠나 봐요. 그동안 제가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갑자기 혼자 살라고 하면 막막했을 거예요. 이혼? 내가 못할 줄 알았지? 오늘부터는 내 아내 아닌 내 인생으로 산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됐거든요. 법무사도 만나봤어요. 이 정도 증거면 이혼은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몇 달 전부터 법무사와 상담을 받았거든요. 태식이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경제적 무시, 그리고 녹음 파일들까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도 당연히 받을 거예요. 이 집도 제 몫이 있고 가게도 제 재산이니까요. 태식이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나 봐요. 이제 끝내자. 법으로 가든 뭐든. 난 더는 내 아내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봉투를 다시 챙겼습니다. 태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이는 소파에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충격이 컸나 봐요. 제가 정말로 떠날 거라는 걸 실감했을 거예요. 저는 가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 간판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희 반찬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을 직접 떼어냈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혼자 중얼거리며 새 간판을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 반찬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태식이는 며칠 동안 이혼하지 말자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렸거든요. 정희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으로 저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사과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미안해요.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는 못 살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 번 마음이 돌아서니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태식이도 결국 포기했거든요. 아마 혼자서는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재산 분할도 받았습니다. 집과 가게, 그동안 모아둔 돈의 절반.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새 간판을 다는 날이었습니다. 내 인생 반찬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태식 그 사람 평소에 얼마나 심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웃들의 응원을 받으니까 더욱 힘이 났습니다.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게 일도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가게 인테리어도 바꿨어요. 이모, 가게가 훨씬 밝아졌어요. 손님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제 표정이 밝아진 걸 느끼셨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새 간판 앞에 서서 웃었습니다. 66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늦은 것 같기도 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이정희의 인생을 산다. 혼자 말하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살아갈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인생으로 살아야죠. 66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될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다. 한 사람만 춤추고 다른 한 사람은 구경만 한다면 그건 춤이 아니라 공연일 뿐이다. 부부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세상도 그 여자를 무시하게 된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 100번보다 고맙다는 말 한 번이 더 소중하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독은 무시다. 미움보다 무관심이, 싸움보다 무시가 관계를 더 빨리 썩게 만든다. 진정한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관계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다른 한 사람이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순간 사랑은 끝난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경청이다. 말하기보다 들어주기가, 가르치기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좋은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결혼 생활에서 당연하다는 말은 관계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존재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하느냐,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참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무조건 참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포기다. 부부간의 진짜 평등은 집안일을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결혼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어야 한다.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관계가 망가지면 둘 다 지는 거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워하는 것도 관심의 표현이지만 무관심은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좋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단점을 고쳐주려 하지 않는다.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사랑이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다.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결혼은 완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완전해져 가는 과정이다.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 설렘을 주는 부부가 진짜 부부다.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끝난다. 부부간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고맙다와 미안하다이다. 이 두 마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부부다. 결혼 생활의 성공 비결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다.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 심판관이 아니라 응원단이 되어야 한다.
결혼이란 둘이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누군가는 흙바닥을 걸으며 누군가는 그늘에서 쉬기만 한다면 그 결혼은 이미 불공평한 짐이 됩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폭언을 퍼붓는 남편은 진정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정을 지킨 아내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희생 위에서만 안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내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흘린 땀과 집안을 지키느라 흘린 피와 고된 삶에 무너질 듯 하면서도 끝내 버티어낸 용기의 결정체입니다. 그런 눈물을 비웃거나 그 노고를 무시하는 남편은 결국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을 짓밟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인정 없는 결혼은 족쇄일 뿐입니다. 아내의 고생을 별것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순간 남편은 스스로 가정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은 기둥이 있어야 서듯 가정은 아내의 헌신 위에서 서 있습니다. 그 헌신을 모욕하는 말은 결국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진정한 남편이란 아내의 굽은 허리를 볼 때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손에 굳은 살이 베어있는 아내를 보며 여보, 고생 많았다 한마디 건네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내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고 그 가정의 내일을 지탱합니다. 아내의 희생을 무시하는 남편은 결국 홀로 쓸쓸히 남는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말은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존중 없는 결혼은 지옥이고 인정 없는 부부는 타인보다 못하다. 남편이여,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당신이 먹는 밥, 당신 곁에서 지켜준 아이들 그 모든 것에는 아내의 고생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가장 가까운 은혜를 모르는 불효자보다 더한 죄인이 됩니다. 아내를 무시하며 사는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은 평생 사랑과 신뢰를 남깁니다. 결국 결혼의 행복은 거창한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보, 당신 덕분이야라는 작은 인정에서 피어납니다.